그날은 분명 너무도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함께 찾아온 주말 오후의 여유는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던 그 시간, 누구도 몇 분 뒤 벌어질 비극적인 사건이 일본 사회 전체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6월 8일 정오 무렵, 일본 도쿄의 아키하바라. 이곳은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상가 거리이자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독특한 서브컬처의 성지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과 현지 쇼핑객들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거리를 거닐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며 각자의 일상을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키하바라는 이처럼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진 에너지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보행자 천국이 시행되는 일요일이었습니다. 평소 차량으로 북적이던 도로는 보행자들을 위해 전면 통제되었고, 그 자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 친구들과의 활기찬 대화 소리, 그리고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평화로운 주말 오후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부터 친구들과 함께 기념품을 구경하는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차 없는 도로를 자유롭게 걸으며 사진을 찍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휴일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거리가 불과 몇 분 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참사의 현장이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은 너무나도 기만적이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경 지오다구 소토칸다 지역의 한 복잡한 교차로에서 미리 렌트된 이스즈 엘프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보행자 천국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는 순간이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아무런 제동 없이 그대로 사람들을 덮쳤고, 그 충격으로 인해 여러 명이 길 위에 쓰러졌습니다. 이후 트럭은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강하게 충돌한 뒤에야 비로소 멈춰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벌어졌으며 현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단순한 대형 교통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혼비백산한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피를 흘리며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도움을 주려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급히 119에 신고를 시도하며 구조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까지도 현장에 있던 누구도 이것이 한 남성의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인 살육의 시작이며 곧 더 큰 비극이 닥쳐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고 현장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트럭에서 내린 남성은 구조를 기다리거나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전석에서 내리자마자 미리 준비해온 등산용 나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평범한 일요일 오후의 거리는 피로 물든 살육의 현장으로 돌변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오던 선량한 행인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까지 그의 무차별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평화롭고 활기 넘치던 아키하바라의 풍경은 단숨에 공포와 혼란, 그리고 절규로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뛰고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삶과 죽음이 잔인하게 갈리는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이 공격에는 어떠한 개인적인 원한도 특정 대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무차별적인 테러였습니다. 주말을 맞아 거리를 찾은 대학생, 자신의 일터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던 회사원,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젊은 여성까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무방비 상태로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21세의 대학생 무토마이는 근처에서 휴대전화 가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하여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왔다가 안타깝게도 이 무자비한 공격에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더욱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녀의 젊고 꽃다운 삶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을 맺었으며 이 사건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약 5분 후 가장 가까운 만세이바시 경찰서 아키하바라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용의자를 추적해 현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경봉으로 용의자를 제지하려 했으나 극도로 흥분한 용의자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결국 가스총을 사용해서야 비로소 남성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미 7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평화로웠던 아키하바라의 거리는 순식간에 피와 절규로 물들었습니다. 구급 대응 또한 심각한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12시 36분 최초 신고를 접수한 도쿄 소방청은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판단하여 제한된 인원과 구급차만을 출동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잇따라 들어오는 다수의 신고와 함께 칼부림이 벌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규모 구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일반적인 사고 대응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일본 전역에서 재난 상황에 대비해 특별훈련을 받은 재파견 의료팀, 즉 DMAT가 긴급하게 투입되었습니다. 아키하바라 한복판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가토 도모히로였습니다. 당시 25세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그는 일본 사회의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 해고와 생활고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극도로 불안정했으며 장기간에 걸쳐 사회로부터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에 쌓인 좌절감과 분노를 숨김없이 토로했습니다. 그는 생활에 지쳤다. 세상이 싫어졌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아키하바라에 왔다. 누구라도 좋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진술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불안감과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범행은 결코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이전부터 그는 익명의 무선 인터넷 게시판에 약 1000회에 달하는 글을 꾸준히 남기며 자신의 고통과 내면의 변화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서 겪는 불이익과 차별, 사회적 소외감, 그리고 점차 극단적으로 치닫는 자신의 심경을 여과 없이 표출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자신의 불만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내용은 점차 살인을 예고하고 범행 계획을 암시하는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범행 당일 새벽 5시 21분, 그는 아키하바라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제목의 섬뜩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게시판에 접속하여 자신의 계획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많은 경고는 현실이 되기 전까지 그 누구에게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들은 인터넷상에서 단순히 한 개인의 푸념이나 관심 끌기로 여겨지며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메시지는 수많은 정보 속에 묻히고 말았고 아무도 그의 경고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몇 시간 뒤 아키하바라의 거리는 무고한 이들의 피로 물드는 참담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사회는 그의 외침을 외면했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의 깊은 충격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사건 이후 아키하바라의 상징이었던 보행자 천국은 무기한 중단되었으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극대화되었습니다. 또한 흉기 소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범죄 예고에 대한 감시와 처벌 법규가 한층 엄격해지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보안 강화 조치와 사회적 논의 끝에 2011년이 되어서야 아키하바라의 보행자
천국은 다시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아키하바라 사건은 단순한 흉악범죄를 넘어 일본 사회가 안고 있던 뿌리 깊은 사회적 고립 문제, 익명성에 기댄 인터넷 문화의 어두운 단면, 그리고 사회가 위험 신호와 경고를 얼마나 안일하게 방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한 개인의 극심한 고통과 절망이 어떻게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가 이러한 위험 신호를 어떻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토 도모이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비극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날 희생된 사람들은 그 어떤 잘못도, 그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휴일을 맞아 가족, 친구들과 함께 거리를 찾았거나 자신의 일터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또 다른 경고가 인터넷 공간에 나타나거나 사회 곳곳에서 절망에 찬 외침이 들려온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진지하게 알아보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무관심 속에서 비극적인 결과를 마주하며 너무 늦은 뒤에야 깨닫게 될까요? 아키하바라의 비극은 우리에게 사회의 취약한 부분과 우리가 공동체로서 반드시 마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변화해야 할까요?